환상의 복식 하모니 제8회 SG 페어바둑 최강전입니다. 김영환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32강전 경기가 열립니다. 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연륜과 패계의 대결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영신 선수와 이성재 선수 네. 두 선수 이제 동갑내기고요. 네. 이렇게 나이를 쭉 조사해 보니까 이 팀이 합의 나이가 가장 많네요. 그렇습니다. 박경근, 장혜령 팀과 만나게 됐는데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대국에 앞서서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SG 페어바둑 최강전 32강 토너먼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생각 시간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요. 착수 순서는 흑여성, 백여성, 흑남성, 백남성 순서입니다. 네, 팀은 남녀 2인 1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남녀 중 한 명은 반드시 프로기사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한승, 이우진 팀이 안형준, 김혜민 팀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네. 본선 2회전에 진출했고요. 네, 현재 전용수, 김노경, 한웅규, 이루기, 한상조, 박지영 팀이 16강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이 조가 죽음의 조예요. 네. 나현, 김다영 팀이 본선 2회전에 진출해 있고요. 네, 최재영, 송혜령 팀도 16강에 진출을 해 있는데 현재 32강 아직 치르지 않은 선수들도 대단한 팀들이 많아요. 현상일, 건주리, 이세돌, 이슬아, 이지연, 최정, 김지석, 오유진. 정말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성재, 이영신 선수 대 박경근, 장혜령 선수의 대결인데요. 선수들 인터뷰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8회 SG 페어 바둑 최강전 32강전의 김연영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선수와 함께합니다. 이성재, 이영신 선수, 박경근, 장혜령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먼저 이성재, 이영신 선수 오랜만에 대국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어를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좀 이길 생각을 하고 나와가지고 와. 네, 즐겁게 둘 생각도 있고요. 되게 지금 자체로 되게 기쁜 것 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동안은 좀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이게 파트너가 저를 잘 안 뽑아줘가지고 네, 좀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네. 이번에는 좀 편한 마음으로 잘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영신 선수. 네, 그동안 그럼 다른 파트너와 호흡을 계속 맞추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성재 선수와 좀 최고의 호흡 보여줄 예정이신가요? 네, 그동안 좀 제가 외도를 한 것 같은데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제일 잘 맞춰줬던 파트너 같아서 다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네. 이성재 선수의 이 특별한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좀 수읽기가 완벽하지 못한데 그래도 제 수를 좀 읽고 배려를 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요.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사실 저는 조금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벤트 느낌으로 즐기자 하는 생각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제 파트너가 좀 목표가 있으니까 저도 그거에 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재 선수의 목표가 좀 높나 봅니다. 네. 자, 마이크 한번 넘겨보고요. 이성재 선수 어디까지가 목표세요? 목표요? 네. 이기는 게 목표니까요. 어디까지 이길지는 모르겠고 와. 그냥 마지막 판이라고 생각하고 두거든요. 네. 근데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항상 그냥 두면은 자체가 즐겁고요. 전혀 파트너가 좀 부담 안 느끼고 재밌게 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즐기는 선에서 우승까지 가겠다라는 네.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경근, 장혜령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경근 선수도 장혜령 선수와의 호흡은 처음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기분은 어떠신가요? 처음인데 호흡은 나름대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박경근 선수의 목표는 어디까지인가요? 저도 대회 출전할 때 첫 목표는 본선이 목표였고요. 그다음 이제 이번 판부터는 그냥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해서
네, 운이 잘 따라준다면은 이렇게 한 판 한 판씩 좀 이겨 나가고 싶은데 네. 일단 목표는 본선 첫 판 네. 승리로 잡고 있습니다. 오, 자 그럼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장혜령 선수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 대국 출전입니다. 떨리진 않으세요? 약간 대국전에 긴장하는 게 약간 있어서 약간 떨리지만 바둑 두면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실전에 강하다라는 얘기로 들으면 될까요?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보면 네. 상대 팀은요. 일단 목표가 우승입니다. 장혜령 선수 좀 높게 우리 목표를 세워볼까요? 일단 상대 팀이 우승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상대 팀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우승으로 가겠습니다. 와, 장혜령 선수의 이 당찬 포부까지 여러분 함께 들으셨는데요. 자, 그럼 사전에 이 덤배팅을 받았는데요. 우리 양 팀이 덤배팅을 가지고 계세요. 과연 네 어떤 집반일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공개. 와, 양 팀 다 5집반으로 똑같아요. 좀 텔레파시가 통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재 선수? 예선전에서 또 5집반을 썼었고요. 아. 뭐 그 정도 많이 쓰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별히 좀 5집반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 역시도 예선전부터 매판 5집반으로 썼기 때문에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대 팀에게 뭐 이 정도로 좀 열심히 한번 겨뤄보겠다. 좀 이런 다짐, 각오의 한마디를 먼저 이성재 선수에게 부탁드릴게요. 네, 뭐 상대 젊은 선수들 뭐 뿐만이 아니고 우리보다 잘 두기 때문에 뭐 상대에 따라서 달라질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근데 좀 둘 때 뭐 좀 즐겁게 둔다는 게 그 정말 그 치열하게 둔다고 잘 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좀 너무 좀 허무하게 지지 않는다든지 좀 뭔가 좀 노장의 힘을 한번 보여주든지 그런 장면이 좀 나왔으면 생각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상대편도 뭐 우리 팀이 이기려면은 그냥 뭐 네. 편하게 두면 이길 것 같긴 해요. 진지하게 가자 아니면 예능으로 가자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도 뭐 바둑은 이겨야죠 제가. 좋습니다. 자, 노장의 이 노련미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박경근 선수 한마디 해주시죠. 그냥 저희 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만드시려고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사원님들이 충분히 강하신 거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시도 좀 바둑판 위에서 좀 즐거운 승부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즐겁고도 우승을 향할 이 접전이 정말 즐거운 대국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대국 전에 우리 화이팅 외치면서 지금부터 대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지난 대국은 양 팀의 기풍이 아주 대조적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조금 대조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박경근 선수는 네. 뭐 그 최해진 상태에서 모든 바둑을 이렇게 잘 두는 편인데요. 네. 장혜령 선수가 또 이 좀 실력의 선수이고요. 그렇군요. 이성재 선수, 이영신 선수 이 팀은 이성재 선수는 확실하게 좀 공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영신 선수 이 프로필에 기풍 적어준 거 보면요. 네. 되는 대로. 네. 더 공격적인가요? 네. 뭐 공격바둑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두고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이 기풍을 맞춰서 두겠다 뭐 이렇게 적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연륜과 패기의 대결입니다. 어떤 바둑이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제8회 SG 페어바둑 최강전 32강입니다. 이영신, 이성재 팀 대 박경근, 장혜령 팀의 대결입니다. 박경근, 장혜령 팀입니다. 장혜령 선수가 이 페어바둑에서 성적이 대체적으로 괜찮았어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아마추어 때도 성적이 괜찮았고요. 네,
이영신, 이성재 팀입니다. 동갑내기 기사고요. 초창기에는 이 두 선수가 이제 같이 파트너가 돼서 많이 참가를 했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두 선수가 함께 모습을 보입니다. 네, 박경근, 장혜령 팀 오늘 대선배 팀과 만나게 됐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선배냐면요. 이영신 선수와 이성재 선수가 이미 입단을 해서 프로가 됐을 때 이 두 선수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자, 인터뷰에서 이영신 선수 외도를 잠깐 했는데 이만큼 내 기풍을 잘 맞춰주는 파트너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최고의 파트너였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선수가 이렇게 출전하면 네. 거의 본선 무대는 항상 단골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칸 높은 고침은 등장을 하죠. 백은 눈목자 고침을 선택했네요. 특히 젊은 선수들일수록 저 두 칸 구침 네. 그리고 이제 3-3 많이 두어집니다. 이제는 안 나오면 섭섭할 정도인데요. 예전에는 날일자 구침, 한 칸 높은 구침. 최근에는 이제 그런 수들이 두어지면 정말 오랜만에 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저 두 칸이 정말 많이 두어집니다. 선배 팀들이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네. 사실 이 개인전도 마찬가지고요. 시니어 기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신예 기사들과 대결을 펼치면 좋은데 뒤에만 가면 꼭 진대요. 그러니까 초중반까지는 우세한데 네. 중반 이후만 가면은 거의 이제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읽기에 몰려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초읽기에 몰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특히 네. 선배 기사들은 후배 기사들과 대국을 하게 되면 중반 이후를 상당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히려 포석이나 감각적인 부분은 전혀 밀리지 않거든요. 네. 근데 나이가 들고 바둑을 오래 둘수록 사실 관록, 이 노련미 이런 것이 생기기 마련인데 바둑기는 좀 묘한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어린 쪽에 오히려 분리할 때 이렇게 흔들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더 뛰어나거든요. 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더 노련해지는 것 네. 같아요. 사실 예전에만 해도 신예들이 이렇게 노련미까지 갖추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력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노련미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실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후반에 이제 역전승도 거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긴 바둑을 쳤다? 다 이긴 바둑은 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한 바둑도 뒤집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좌변 쪽 협공을 해갔는데요. 사실 이는수는 좀 화하기는 한 수죠. 이쪽 부분으로 이제 원래 또 전개를 하기에는 먼저 흙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수는 이쪽을 붙이고 이제 이쪽을 협공을 한다든지 이런 수가 많이 두어지는데, 최근에 여기를 두고 이제 이 날일자를 갈 때 받아주면 흙의 이 자세가 너무 좋아요. 이 자세가. 백은 여기서 이제 이쪽을 두기에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요. 네. 바깥으로 뛰어나가자니 뭔가 계속 또 공격당하는 돌이고, 그래서 나온 수가 여기를 이제 붙이는 수입니다. 실전과 같이.
여기를 이제 붙여가는 수. 흑도 날일자를 두지 않고 만약에 이제 변 쪽으로 간다면 이제 백이 지금은 이 교환을 하고 이렇게 띄어서 흑의 모양도 좋지는 않거든요. 이건 좀 중복일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 건가요? 네, 여기를 이제 뭐 젖혀가면 여기를 이제 끊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잡으면 단수를 쳐서 여기를 이제 뭐 지켜두는 정도. 네, 실리를 내어주고 이제 바깥쪽에 세력을 차지하는 네. 이런 바둑이 있고요. 지금과 같이 이제 붙여서 저수는 백이 여기를 젖혀가면 끊어서 이 한 점을 버리는 대신에 바깥쪽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모양은 뭐 또 상당히 또 좋은 자세입니다. 뭐 이렇게 밀어서 이돌과 이돌, 오히려 백이 조금 더 얇은 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흑은 뭐 확실하게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 자체 내에도 거의 뭐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리와 두터움으로 나뉘게 되겠네요. 네. 뭔가 저 부분에서는 이제 흑이 선수를 뭐 차지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백이 두텁기는 하지만 그래도 흑이 조금 재미있다 이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뭐 호구 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치고 여기까지 뻗어 두어도 이쪽 끊는 약점, 이쪽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 만약에 지킨다고 본다면 뭐 이런 곳으로 오게 되면은 확실하게 이것은 흑이 잘된 그림입니다. 귀도 차지하고 변도 진입을 했으니까. 조금 전에 뭐 보여드린 그 그림대로 갈 것 같아요. 네. 뭐 다르게 두기는 쉽지 않은 곳이고요. 한 수 한 수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축이 아니니까 네. 뭐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수 또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 끊어지는 순간에 여기를 지금 뭐 받아야 하거든요. 이것은 지금은 축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또 장문입니다. 나갈 수가 없죠. 또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두더라도 오히려 이 모양은 흑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는 자체가. 이렇게 뻗기만 하더라도 여기가 살아는 있습니다만 활용을 좀 많이 당해야 되고요. 이 돌이 바깥으로 나가기에는 또 상당히 부담스러운 돌이 되고요. 박형근 선수와 장혜령 선수. 박형근 선수가 장혜령 선수에게 같이 안 나가주면 이 대회에 참가를 안 하겠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좀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뭐 사실 장희령 선수도 전혀 관심이 없으면 너 알아서 해라 그러고 이제 할 텐데 네. 장희령 선수도 이제 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오빠랑 같이 나가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같이 나오게 됐겠죠. 이성재, 이영신 선수. 이 두 선수 네. 동갑내기고요. 그 두 기사 모두 지금 네. 솔로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 연예인들의 경우 같은 작품을 하면서 커플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페어 바둑 최강전을 통해서도 커플이 탄생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영신 선수가 바둑 두는 모습 참 오랜만에 봅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네. 또 여자 바둑 리그 감독으로 활약 중이고요. 팀을 또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어요. 네. 뭔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좀 일리는 있어요. 여기가 크기는 하지만 아예 이제 변 쪽에 진입하는 수, 네. 여기와 여기 뻗는 것 두 가지는 그래도 좀 고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손을 돌리고 싶기도 하고요. 크기 젖히는 것도 너무 막수라. 둔 이상은 이어야 하는데 이건 백에게 모양을 갖추게 해주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호구를 치게 되면 네. 여기가 너무 두터워졌거든요. 교환이 안 됐을 때 하변을 들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네. 그렇다면 후수가 되더라도 차라리 여기를 젖혀 있는 것보다는 여기를 네. 뻗어서 이쪽이나 이쪽 부분을 이제 끊는 수를 노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거죠. 지금 여기 뭐 끊는 수도 없고요. 백이 너무 깔끔해졌어요. 하변 침입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도 하변은 침입을 해야겠죠. 만약에 손을 빼서 백이 이런 곳 한번 더 오면은 너무 커집니다. 이제는 뭐 이런 곳 오면은 여기 하나 밀어두고 위에서 씌워가면 답답합니다. 이 모양이. 획도 서둘러서 들어갔고요. 백은 바깥쪽에서 받아둬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귀 쪽에서 뭐 이렇게 받고 네. 이렇게 되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는 좀 싫죠. 백은 뭔가 이제 이 모양을 좀 키우는 쪽으로 가야 네. 되는데 여기서 흙이 자세를 잡고 살아버리게 되면 귀의 실리보다는 이 모양 키우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크거든요. 지금 미소는 뭔가 이제 귀 쪽도 지키고 이돌에 대한 공격도 지금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흙이 뭐 이곳을 간다면은 여기가 너무 두터워지죠. 여기는 여전히 치중을 가게 되면 흙은 집 모양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흙도 가볍게 그 정도가 이제 무난한 거고요. 백이 여기를 이제 밀어가게 된다면 흙은 이제 위쪽으로 이제 뛰어서 네. 획말하게 됩니다. 뭐 이 정도라면 큰 공격을 받지는 않겠네요. 네. 지금 이 교환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받으려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네. 지금 여기를 붙이면 여기를 끊어서 뭐 이렇게 이제 끝내기
할 수가 있고요. 이쪽을 잇게 되면 이쪽을 쳤을 때 뭔가 좀 찜찜하죠, 귀 쪽이. 손을 빼면 또 이쪽으로 뻗어서 뭔가 이제 좀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수타진을 한번 해본 겁니다. 어떻게 받을 건지. 그러니까 페어 바둑에서 이제 백이 좀 유리하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남자 선수가 지금과 같이 이제 백으로 여자 선수를 이제 한 번씩 이제 응수타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득을 보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덤비팅에서도 오히려 뭐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은 백으로 오히려 덤을 주면서까지 백을 잡기 위한 덤배팅을 하는 거고요. 자, 이성재 선수 어렵게 만들죠, 자꾸. 굉장히 화려하네요. 네. 이쪽 한 번, 저쪽 한 번. 뭔가 손을 돌릴 틈을 안 주고 있어요. 일단은 아래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요. 그 수가 100이 이렇게 막으면요. 위로 젖히는 것은 네. 넘어가면 넘어가더라도 그만이죠. 너무 크죠. 네. 여기를 막아야 하는데 이렇게 차단을 당하면요. 좀 무거운 느낌이 벌써 드는데요. 네. 아래로 젖히면 위로 젖혀서 이것은 흙이 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막기만 하더라도요. 일단 집 모양이 없어요. 심하게 공격 당하는 돌이 되는 거고요. 장혜령 선수가 아래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백이 막더라도 나가고 이렇게 받아서 여기 맞고 호구 치면 거의 사는 모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하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위로 밀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심각해졌습니다. 뭐 타개를 한다고 해도 약간은 고생스럽겠는데요. 지금은 전원수는요 정상적인 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심각해진 겁니다. 바로 뭔가 응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교환을 하면 모양을 갖추는 데는 도움이 되나요? 근데 지금 백이 여기만 이렇게만 두더라도 좋은지 의문이에요.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차단 밀면요. 네. 또 늘어야 하고요. 이런 거 뛰기만 하더라도 여기 일단 백은 어느 정도 차지했거든요. 이 돌 얇은 돌이고요. 그 백이 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돌과 이 돌이 끊어졌잖아요. 끊어지고 대신에 흙은 크게 얻은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팩감을 써서 뭐 2번을 둔 것과 비슷한 모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흙도 그 이상의 대가를 지금 찾아야 하는데 그 이상의 대가를 지금 전혀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성재 선수는 뭐 조금 더 좋은 수가 어떤 수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그림이 돼도 흙이 좀 답답한 거죠. 지금 뭐 이렇게 늘기만 해도 곤란하고요. 일단 두 점은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죠. 이걸로 지금 이성재 선수는 만족을 한 겁니다. 네. 팩이 편해졌는데요. 뭔가 흙이 꼬였어요. 네.
어깨를 짚으러 갔던 한 점도 지금은 좀 어색하고요. 일단 지금 포석 단계에서는 이성재, 이영신 팀이 정말 뭐 이 관록으로 이 후배들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단 뭐 여기는 밀어야 할 것 같아요. 밀었을 때 흙도 뭐 뻗는 수밖에 없고요. 뭐 이 정도면 100은 충분히 뭐 만족인데요. 지금 이도를 살리려고 하면은 이돌이 위험해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곳을 뭐 밀거나 한 다음에 이어서 어차피 여기와 양쪽을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만 잡더라도 100은 만족이죠. 이제 두 팀 모두 초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지금 이쪽을 쳐가게 되면요. 여기는 그냥 뻗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으면 이 정도로도 네. 지금 100은 뭐 만족입니다. 귀를 내주는데도요? 귀가 그리고 잡았는지도 의문이에요. 이렇게 네. 젖히는 수가 또 있어요. 막아서. 여기 좀 답답하거든요. 하긴 다음 행마가 계속 어려워요. 네. 지금 그 수요. 여기 지금 뭔가 100도 올인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올인이라면 여기 젖히고요. 네. 이어서 나가는 수가 있나요? 어떻게 다 막으면? 어쨌든 다 갇히긴 해요. 네. 자, 그런데 이성재 선수가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고요. 계속 뭐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바둑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좀 꼬이게 되면은요. 특히 뭐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뭐 행마가 무너지거나 하게 되면 네.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집으로 맷집 손해보고 이런 거는 언제든지 회복이 되는데 그 길을요. 흑이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인가요? 지금 백이 이렇게 뻗으면 여기 젖히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돼도 좋은지는 의문이에요. 여기가 지금 들어가잖아요. 하변은 대신에 흑이 자리를 잘 잡았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이제 백이 그냥 눈목자에 하나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좀 큽니다. 네. 이 정도로도 만족이. 오늘 뭐 장일영 선수가 내용이 상당히 나쁩니다. 오늘은 현재까지는 내용이 굉장히 나빠요. 여기를 이제 끊었다는 것은 이쪽을 젖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젖힌 이후의 수순이 이렇게 치고 이으면 네. 지금은 잘 안 됩니다. 여기 이어야 하는데 막아서 여기가 살기가 어려워요. 후속 수단이 있어야 젖힐 수 있는 건데 박경근 선수도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따라줄 수가 없네요. 네. 이 좌쪽에서의 흑돌들은 전부 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여기를 이제 뻗는 정도인데 뭐 이렇게 지켜두면 호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뭐 들여다보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뭐 호구를 쳐도 어차피 이쪽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또 받아야 하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백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네. 괴롭죠. 일단 여기를 또 교환을 해야 돼요. 대학수지만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이런 곳을 지금 보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쳐도 지금 곤란하죠. 일단 차단이니까요. 이 교환을 하나 해두고 이렇게 되면 일단 연결은 됐는데 이런 거 당했을 때 다음부터 행마가 잘 안 나오고요. 뭐 그에 비해서 백은 다음 수가 계속 쉬워요. 네. 여전히 약점이 많네요. 그건 이쪽 지금 끊어지는 수, 이쪽 젖혀가는 거. 네. 한 수로 양쪽을 지금 지키는 수는 잘 안 보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성재 선수는 뭐 거침이 없네요. 이승재 선수 원래 스타일 자체가 네. 전투가 나간 선수이기 때문에요. 저런 데서 뭐 그리고 기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런 곳에서 뭐 물러섬이 없죠. 지금 사실 뭐 여기 끊어지는 것도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하나, 둘, 여기 끊었을 때 흑도 문제거든요. 다섯, 여섯, 여기 일곱, 젖혀서 여덟. 여기 들어가면 너무 크죠.
장혜령 선수는 귀에 붙여서 한번 물어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혜령 선수가 이제 저 부분을 붙여간 것은 네.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쪽 뭐 끊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 이쪽 이제 나중에 잡는 수가 있죠. 아, 이런 맛을 조금 남겨둔 거예요. 지금은 가능해졌네요. 근데 아마 이런 상황이면 백도 이 두 점을 포기를 할 겁니다. 네. 위쪽을 중시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맛은 확실하게 이제 남겨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끊으면서 중앙에서는 몸싸움이 좀 벌어지겠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흑은 최후에는 뭐 이쪽을 혹시 뭐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기는 막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네. 여기는 뭐 뻗는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젖히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젖히게 되면 여기를 치고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를 또 받아야 되고요. 이런 곳을 막았을 때 여기 나오는 수 때문에 후수로 또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선후수가 좀 바뀌는 거죠. 지금 당장은 흑도 손을 뺄 수는 있습니다만 뒤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뒷맛등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 오히려 다음을 위해서 한 발 늦춘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계속 흑의 약점들은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도 지금 자산기는요 네. 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백이 뭐 이런 곳 붙여갔을 때, 젖혀갔을 때 맛이 굉장히 나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두 번 남았습니다. 네, 조일기는 백이 먼저 사용을 하네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한번 끊어보고 이렇게 젖혀갔더라면 단수를 쳐서 네.
이 석점이 워낙 요석이라요. 여기를 잡는 순간에는 중앙도 백이 떵떵거릴 수 있거든요. 아래쪽 두 점은 그냥 이쪽은 포기를 하는 가볍게 거죠. 보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이어두고 나면은 이 모양이 백이 깔끔한 모양은 아니거든요. 백이 이제 만약에 손을 빼게 되면 흙이 이제 이곳 들여다봐서 여길 이으면 이제 단수가 돼서 바로 수가 나고요. 네.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이 약점이 또 자연스럽게 보강이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기는 어느 정도 지금 버릴 생각도 있다는 거거든요. 나 먼저 끊는 것은 너무 악수 아닙니까? 아까와 같이 들여다볼 때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차이냐면 여기를 두고 백이 손을 뺐다고 보고요. 여기를 두면 아까는 여기 두고 때려내는 것이 선수였죠. 지금은 이렇게 붙이면 아무 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무것도 뒤로 아니에요. 물러나면 그만이네요.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흙이 그래도 많이 풀렸어요. 계속 공격당하고 열받던 돌들이 네. 다 뭔가 정리가 좀 됐습니다. 뭐 이렇다 할 피해를 본 부분은 없어요. 네. 백이 좀 더 강하게 뒀어야 되나요? 네. 백이 뭔가 이제 여기 뻗어볼로도 뭔가 이쪽을 잡는 수 뭐 이런 쪽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이제는 여기 젖히는 수는 없거든요. 여기는 지금 연결이 된 겁니다. 흙이. 그렇다면 백은 이쪽을 젖혀서 나중에 이 하변 쪽을 잡는 수가 있기는 한데 이제는 또 자상 쪽이 상당히 좀 두터워졌죠. 셋, 넷, 다섯, 여섯, 상당히 두터워졌습니다. 일곱. 그렇다면 지금은 뭐 백이 특별히 좋다 말할 수 있는 바둑이 아닌 거네요. 지금 뭐 아직 집이 뭐 이렇게 결정되지가 않아서요. 네.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흑이냐 백이냐 하면은요 여전히 백이 우세하긴 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군요. 네. 네, 조이기는 이성재, 이영신 팀에서 먼저 사용을 했고요. 장혜령, 박경근 선수입니다. 초반에 열받던 부분 그래도 잘 해결을 했습니다. 이성재, 이영신 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진행이었고요. 근데 지금도 뭐 형세는 우세하니까요. 네.
SG 페어 바둑 최강전 32강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